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안검 부작용 정말 무섭죠? 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근육의 강화예요. 하안검 수술을 받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부작용이에요. 비용도 중요하고 회복기간도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부작용이 무서워서 수술하기가 겁나요 라고 많이 말씀해 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부작용 3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흉터. 하안검 수술 받으시고 흉터가 안 좋게 남을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죠. 주변에 다른 분들 하안검 수술하신 분들을 봤을 때 가끔씩 보면은 흉터가 좀 보기 싫게 남아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한 번이라도 만나면 그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흘러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결코 그렇지 않고요. 이게 흉터니까 이거 제대로 안 꼬맨 거 아니야? 봉합을 잘 못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하안검 하고 나서 생기는 흉터는 결코 피부를 제대로 못 꼬맸고 바느질에 문제가 있고 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피부 밑에 있는 근육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형외과 의사들은 자기가 이 피부 꼬매는 그 바느질에 대한 프라이드가 되게 강하거든요. 실제로 하안검 수술할 때 피부 꼬매놓은 걸 보면은 많은 분들이 되게 잘 꼬매놔요. 하안검 하고 나서 생기는 흉터는 피부 봉합의 문제가 아니라 더 안쪽에 있는 근육의 문제에서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안검 수술을 할 때 이 눈 피부 아래에는 근육이 있거든요. 알륜근이라고 하는데 눈을 감는 기능을 하는 근육이에요. 근데 그 근육을 가를 때 근육이 다치지 않게 살살살 벌려가서 안쪽에 있는 지방층을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수술을 좀 부주의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수술을 하고 나서 그런 근육을 잘 봉합을 해주거나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해주지 않으면 이 근육이 손상된 채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과정에서 자기들끼리 수축을 하면서 회복이 되고 수축이 되는 과정에서 피부까지 같이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면서 회복이 된다. 그 겉에서 봤을 때는 쑥 들어간 함몰되어 있는 흉터가 눈에 많이 띄게 되는 거죠. 요 손이 근육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손등이 손상받지 않은 근육이고 이 손가락이 손상받은 근육이에요. 그럼 여기 사이사이 틈 보이시나요? 수술을 할 때 이렇게 매끈하게 있던 근육을 갈라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울퉁불퉁하게 있는 상태에서 눈꺼풀에 얇은 피부가 위에 얹히면은 흉터가 도드라지게 보이게 되는 거죠. 아무리 피부를 잘 꼬매도 바닥이 울퉁불퉁하면은 그 울퉁불퉁한 흉터의 흔적이 다 보이게 된다. 그래서 눈밑 하안검 흉터가 잘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안검 수술을 할 때 흉터가 좀 덜 남게 하려면 이 알륜근, 근육이 최대한 다치지 않게 보존을 하면서 수술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손상되어 있는 근육을 잘 봉합해주고 그 근육을 강화해주는 작업이 있어요. 외양각 고정 혹은 알륜근 강화라고 해서 강화시키는 작업까지 해주면 흉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안 보인다. 그래서 이 하안검 흉터는 애초에 처음에 수술을 할 때 흉터가 생기지 않게 흉터를 최소화하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한번 다치고 손상받은 근육 구조를 원래대로 되돌리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안검 수술했는데 흉터가 되게 좀 안 좋게 남아있다? 그럼 그런 거를 흉터를 좀 개선시키기 위해서 흉터가 안 좋게 남은 거 좀 잘라주고 근육을 좀 재건을 해서 좋게 만들어줄 수 있기는 해요, 흉터를. 그리고 또 다른 흉터의 원인은 상처 관리예요. 수술을 받은 분이 상처 관리에 조금 소홀하게 되면은 또 안 좋은 흉터가 남을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특히 우리가 실밥을 제거를 하고 나서 하루, 이틀 혹은 3일 그 사이에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실밥을 제거하고 나면은 상처가 아직 완전하게 아물어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만지는 힘에 의해서 상처가 벌어질 수도 있고 상처가 느슨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좀 더 눈에 띄는 흉터로 남을 수가 있어서 실밥을 제거하고 한 2, 3일 정도는 얼굴에 눌리는 힘이 생기지 않도록, 특히 세안하시거나 너무 비비지 말고 당겨 내리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안검 외반이에요. 이 안검 외반이 하안검 수술을 할 때 정말 가장 조심해야 되는 문제예요. 안검 외반이 뭐냐? 우리가 어린아이들 메롱할 때 이렇게 메롱 이렇게 하잖아요. 요 알 할 때 요 뒤집는 이렇게 되는 거를 안검 외반이라고 해요. 눈꺼풀이 뒤집힌다, 바깥으로. 이게 하안검 수술을 하고 났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첫 번째로 이 안검 외반이 잘 생기는 경우가 눈 밑에 피부 힘이 약한 경우예요. 보통 나이가 많으신 분들일수록 눈 아래 피부의 힘이 약하시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이 두 손가락으로 아래 눈꺼풀 피부를 이렇게 잡아서 앞으로 좀 당겨 보거든요. 젊은 분들은 탄력이 좀 있어서 잘 끌려 나오지가 않거든요. 근데 나이가 80세, 90세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눈꺼풀 피부를 잡아서 살짝만 당겨봐도 휙휙 끌려 내려와요. 그런 분들은 하안검 수술하고 나서 안검 외반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런 거를 염두를 해두고 외반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 써서 수술을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피부를 너무 많이 자른 경우에 생길 수가 있어요. 피부를 많이 자른다는 거는 우리가 하안검 수술을 할 때 눈 밑에 있는 주름을 좀 없애고 싶어서 하안검 수술을 보통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주름을 너무 없애기 위해서 피부를 많이 잘라내게 되면은 오히려 눈 밑에 피부가 모자라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주름을 없애려고 하다가 눈이 뒤집혀버리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욕심을 부리는 것도 안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술을 하고 나서 눈 밑에 멍이 많이 들거나 피가 많이 고인 경우, 그런 경우에도 외반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수술해 놓은 부위에 피가 많이 고이고 멍이 들게 되면은 그게 이제 회복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수축을 해요. 그러면은 눈 밑에 있는 고여있던 피들이 수축을 해서 회복이 되게 되면 피부가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요. 그러면은 지금 보는 것처럼 뒤집히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안쪽이 단단하게 뭉치면서. 그래서 하안검 수술하고 나서 가끔씩 눈 밑에 피가 고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즉각적으로 그 안에 고여있는 피를 제거해주는 작업을 해줘야 돼요. 고여있는 채로 회복이 되면 외반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재수술을 많이 받은 경우입니다. 하안검 수술은 많아봤자 제 기준으로는 3번, 2번에서 3번까지만 할 수 있는 게 하안검 수술이에요. 그 이유가 재수술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안검 외반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눈 밑에 피부 이렇게 절개를 하잖아요. 근데 회복이 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축을 하면서 회복을 해요. 근데 그 수축을 할 때 수술을 처음 할 때 수축되는 정도, 두 번째 수술할 때 수축되는 정도, 세 번째 수술을 할 때 수축되는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수술을 많이 받을수록 상처가 회복될 때 수축되는 정도가 더 강해지는 거죠. 여기서 수축이 많이 일어나면 많이 일어날수록 눈이 뒤집힐 수 있다. 그래서 수술 횟수가 많아질수록 그래서 많이 받을 수가 없어요. 쌍꺼풀이랑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 이 눈밑 수술을 할 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애교살이에요. 이 애교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알륜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만들어주는 모양이에요. 알륜근은 눈을 감는 기능을 하고, 우리가 웃을 때 눈이 살짝 감기죠. 눈이 살짝 감기면서 이 근육이 애교살이 뿅 하게 튀어나오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웃을 때만 애교살이 생기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가만히 무표정하게 있을 때 애교살이 잡혀있는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하안검 수술을 많이 한 사람들일수록 애교살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보존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그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 애교살이 뭐가 중요하냐, 이 애교살이 있으면은 사람의 얼굴의 이미지가 되게 어리고 밝아져요. 예전에는 이 하안검 수술을 할 때 애교살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하안검 수술 받기 전에는 애교살이 예쁘게 잘 있었는데, 하안검 수술 받고 나서 애교살이 없어졌어요, 너무 밋밋해졌어요 하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하안검 수술을 부주의하게 하다 보면은 이 애교살이 없어져 버리는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을 할 때 이 알륜근 구조가 다치지 않도록 외양각 고정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애교살이 만들어지는 작업을 추가적으로 해주게 돼요. 그러면 하고 났을 때 젊어졌어요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 이 애교살이 손실되지 않고 오히려 좀 볼록하게 강화가 되는 형태로 모양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하안검 수술을 하고 나서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부작용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안 좋은 쪽만 이야기를 드려서 무서워서 못하겠다라고 또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하안검 수술은 생길 수 있는 부작용들이 꽤 많이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런 하안검 수술을 하고 나서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를 알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상담을 통해서 좋은 원장님을 만날 수가 있고, 좋은 원장님을 만나서 우리 모두가 원하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좋은 상담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지금까지 호감닥터 박강균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